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곰돌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분께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함이 되고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플러스로 포함되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5대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러니까 산재,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해당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부조부터 보겠습니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에 포함이 되고요. 사회보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 등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실업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보험입니다. 또 산재라고 알고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해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유형에는 치매사업 건강보장사업과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그리고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노인 복지시설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동생활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 여러 명이 모여서 가정처럼 주거 환경을 만들어 제공해주고,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 것이 노인 공동생활가정이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의료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 서비스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노인 여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특징에는 단기보호처럼 단기 동안 입소를 하더라도 거주 목적이 아니고 재가유지를 돕는 서비스가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기본구조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자, 가입자는 노인, 서비스를 받는 분이죠. 이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정 결과 등급을 통지하게 되고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 수급자는 이 두 가지를 받고 나서 장기요양 기간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약을 하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이 장기요양 기간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심사를 통해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받는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조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여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관할을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보험자, 가입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인정 신청하는 법과 그리고 판정, 장기요양급여 내용, 그리고 비용 청구, 재원 조달,
그리고 이용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고요.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보겠습니다. 대상자에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포함되었었죠. 여기에서 노인성 질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것은 치매, 파킨슨, 뇌졸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곳에 결핵, 관절염,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병,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노인성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뇌종양도 노인성 질병이 아니네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단 직원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중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문 조사를 하고 나면 여기 빨간색의 2번처럼 조사 결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문 조사를 한 공단에서 조사 결과서와 인정 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을 판정하고 1에서 5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구분을 해서 대상자에게 인정 등급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은 등급 판정 과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로 거동이 불편한 62세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데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이기 때문에 해당 노인성 질환인 맞죠? 자, 그럴 때는 신청서와 그리고 의사소견서, 노인성 질환의 진단명이 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신분증은 신청자와 그리고 대신 신청해주는 대리인 거 총 2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서류는 4개이고요. 대신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인정 신청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지정한 자, 그리고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센터장, 치매일 때 치매 안심센터장까지 인정 신청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인정 신청자가 신청해 줄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판정 결과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1등급에서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자, 점수가 45점 이하이면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되고 경증 치매에 속하게 되고요. 45점 이상일 때는 5등급 경증 치매, 그리고 51점 이상일 때 4등급, 60점 이상일 때 3등급, 75점 이상일 때 2등급, 95점 이상일 때 1등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4, 5, 6, 7, 9 단계로 점수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45점 아래는 인지지원 등급, 그 후로는 5, 4, 3, 2, 1등급까지 아니고 95점 이상으로는 1등급으로 구분된다 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판정 결과 통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보는 공단이 수급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통보 내용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종류와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용 계획서에는 월 한도액 그리고 본인 부담률, 종류 및 횟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복지용구 확인서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 6개월이었습니다.
자, 여기 등급별로 유효기간을 보시면 1등급일 때 5년이고 2에서 4등급일 때는 4년, 5등급과 인재지원 등급일 때는 2년이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그리고 최대 5년 했다가 플러스 6개월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6개월에 해당됐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보겠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요.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하는 신체활동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방문요양, 방문목요, 주야간보호, 그리고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단기 동안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재가급여가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또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특히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구분할 때 지속해서 거주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지속해서 거주하죠. 하지만 단기보호는 입소하는 것은 맞지만 지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 보겠습니다. 비용 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공단은 심사를 거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통합징수하되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자,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징수할 때는 한 번에 징수하지만 회계는 각각 따로 회계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본인부담금 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가 20%, 재가급여가 15%죠. 자,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이라고 하면 이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60에서 65%는 보험료, 그리고 20%는 국가 지원, 그리고 15에서 20%는 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절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신청을 하게 되고 상담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세 번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요.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다섯 번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이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꼭 하게 되어 있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종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